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하반기 시험에 나왔던 국시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히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그게 뭐예요? 보건소가 있어요. 우리 국가보건의료 제도에서 하부체계, 그 다음에 최일선의 보건행정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보건소 설치 기준, 제가 뭐라고 했죠? 지역보건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년마다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수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법규에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마다 수립이 많아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이냐면요. 4년마다 수립이에요. 4라는 숫자는 거의 다른 부분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4년 거의 예외적으로 요 지역보건의료계획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상반기 시험에, 우리는 지금 하반기 시험에 대해서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상반기 시험에 40번 문제에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거기에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 상반기 문제 보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보기에서 또 나왔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기억을 할 거예요.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을 해요. 다만 수립 주체는 보건소는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 보건소 임용권자가 누구예요? 그쵸,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지자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이 수립주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특별시장,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요, 우리 지금 2교시 하늘색깔 보건간호학 개요 있죠. 보건간호학 개요. 거기보다도 자, 3교시 내용이 공중보건이나 법규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공중보건의 209쪽, 공중보건 209쪽에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4번이에요. 다른 게 내가 헷갈려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정확한 문항이 나왔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보건소에 관한 설명도 뭐였어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 정답으로 고르는 거잖아요. 나머지 보기가 헷갈리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죠. 왜? 정확한 정답이 있으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요. 그렇죠.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실태 파악,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사업 운영 방식은 상위 하달 방식이 아니고요. 말이 좀 어렵죠? 하위 상달 방식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런 실정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하면 이제 윗선에다 보고하는 하위 상달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 이거 제가 대비하는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어촌 어쩌고 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 뭐예요? 그쵸, 보건진료소죠. 정답은. 이거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한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보건진료소. 보건소는 제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지역보건법. 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4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런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4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접수대에 있는 주지스님. 그래서 이 4가지 필수적인 요소 중에서, 자, 이거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 참여고, 이 4가지 요소들 다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마을 건강원 제도나 이런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같은 거 운영하는 것들이 다 주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워낙 많이 강조를 했던 문제라서 여기서 쉽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은, 이것도 쉽게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헷갈리더라도 너무 정확한 빼박 정답이 있어요. 이것도 항상 늘 많이 얘기를 했고요. 자, 정답은 5번.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하여 부담한다.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에 들어가죠. 4대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그쵸?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강제 가입. 납부하는데 의무성이 있고요. 많이 벌면 많이 걷죠. 그래서 이 얘기잖아요. 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거두니까 무슨 효과도 있어요. 그쵸?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 균등 효과.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기 보험적 성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이거 제가 또 항상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라고 했던 4대 보험이 있고, 5대 보험을 얘기하면 여기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나라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공공부조. 공공의 돈으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공공의 돈으로 부조 도와준다 이 얘기예요. 2개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것들 국시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또 기억할 게 뭐예요? 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 골라볼게요. 소득보장. 공공부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소득보장, 이 가운데 있는 3개 들어간다 했어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 골라볼게요. 공공부조에서는 의료급여, 그 다음에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는 2개 다 돼요. 의료도 보장해주고 소득도 보장해주죠. 그리고 5대 보험에 들어가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지금 핑크로 얘기했던 의료보장이랑 파란색으로 얘기했던 소득보장,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항들도 한번 볼게요.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아니죠. 공공부조는 방금 얘기했던 기초생활이나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것도 공공부조예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거는 우리가 사보험이라고 하는 거, 사보험, 민영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이번 시험에 안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보건 향상이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적용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 되면서 두드러지게 대두가 됐다. 그동안에 늘 강조했던 차등부가,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44번.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자원에 해당되는 거. 자, 선생님들, 제가요, 이번에 하반기 국시 대비하는 영상 찍으면서 이 똑같은 문제가,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난 하반기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나왔어요. 연달아서 나와서 또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또 나왔습니다. 정답고요. 정답은 1번 지식. 지식이나 물자, 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은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험에는 뭐 나왔었죠? 공공재원 이런 거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는 거 돈을 얘기해요. 재물의 원료 돈을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 같은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지도력이나 특히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 이런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의료 전달체계 관리에서 중점을 두는 요소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에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책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옛날 책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책, 우리 보건간호학개요 하늘색깔 책 85쪽에 보면 가장 우측 상단에 팁 있잖아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면 개정된 책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개정된 책은 책 85쪽 상단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다. 중요한 문제라서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 유지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45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수를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 병원 나왔잖아요. 잠깐만 법규 쪽으로 가볼게요. 법규에서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 몇 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개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 개수 몇 개냐 물어보면 10개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는 9개였습니다. 10개 개정된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충수절제수를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제가 이것도 워낙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백내장 수술이나 제왕절개술이나 충수절제술이나 편도절제술 이런 것들은 미리 책정된 진료비 뭐죠?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포괄수가제 그거 특징 고르시면 됩니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우리 지불제도에서 포괄수가제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도 뭐 있어요? 투톱이 가장 잘 나오잖아요. 포괄수가제랑 하나. 진료비 따로, 뭐 검사비 따로, 처치비 따로 이런 거. 그쵸?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나머지 내용들이 다 행위별 수가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가장 의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면서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가제가 나왔잖아요. 얘는 미리 책정된 진료비다 보니까 사전 지불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 유일하게 사후 진료비 지불 방식이에요.
얘만 유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제가 단골 의사 나오면 뭐 했어요? 무조건 인두제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물론 봉급제나 총액계약제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충수절제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성인간호나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볼게요. 자, 충수, 맹장이라고도 하는 거.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우하복부에 있는 거죠. 우하복부. 눌렀을 때 통증이 아니라 눌렀다 뗐을 때 나타나는 반동성 통증이었습니다. 반동성 압통이라고도 하죠. 자, 충수염인 환자가 병원에 온 거예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물 먹일 거예요? 뭐 먹일 건가요?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금식 유지하죠. 지속적으로 금식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고열이 날 거예요. 염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온 측정 같은 거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 그쵸. 온찜질 아닙니다. 냉찜질 적용.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복강내에서 빵 터지면 올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거 뭐 있어요? 복막염. 복막염 방치하면 전신 감염 증상인 폐혈증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전신 감염. 자, 그러면 국소 감염도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계속 또 가지치기 갈게요. 국소 감염의 4대 증상. 발을 동동 그리는 게 아니라 발을 통종 구르자, 발발 통종. 발열, 발적, 통증, 종창. 국소 감염 4대 증상. 전신 감염, 대표적으로 폐혈증 같은 거 있고요. 자, 또 가지치기 가요, 계속. 여기에서요. 충수, 맹장. 맹장은 대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죠. 자, 대장은 맹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쵸? 결장. 그 다음에 직장.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장암이 가장 잘 걸리는 호발 부위는 그쵸? 직장과 결장이 상행, 횡행, 하행도 있고 S상 결장. 그래서 대장암 호발 부위, 직장과 S상 결장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소장도 외워야 돼요. 소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쵸?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올라온 거예요. 병동에 올라왔어요. 절제를 하거나 절개를 한 환자한테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어떤 거 유의 깊게 살펴볼까요? 그렇죠. 잘라냈으니까 출혈 경향 같은 거 주의하게 살펴본다. 출혈 경향 주의 깊게 살펴보기. 그러면 제가 출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지혈인자들이 부족할 때 출혈 경향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 지혈인자들 부족할 때 출혈 경향 높아지는 거 얘기했어요. 가지치기 계속 갈게요. 지혈인자 뭐 기억나요? 혈소판도 있고 비타민 중엔 비타민 K, 칼슘 같은 것도 있었죠. 부족하면 출혈 경향이 높아지고 항응고제라고 해서 사용하면서 출혈 경향 높아지는 건 뭐 있어요? 그쵸?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코마딘 이런 것들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더 충분히 가지치기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제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일부러 이거를 안 지우고 여기다 막 가지치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볼 때 좀 지저분해 보이죠?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위에다 막 중복해서 하거든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